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논문은 SSD라는 논문이에요. 풀네임은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라는 논문이고요. ECCV 2016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입니다. 네,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논문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페이퍼는 PRCB에서 다뤘던 거 FastRCNN 그리고 욜로 900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번호를 보시면 알겠지만 꽤 오래전에 초창기에 좀 많이 했었던 논문들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디텍션 논문을 다루게 됐습니다. 네,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이런 박스를 치고요. 그 박스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있는 물체가 뭔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태스크고요. 지금 이 그림에는 이렇게 고양이가 한 마리밖에 없지만 뭐 여러 개의 물체가 있으면 여러 개의 물체를 동시에 다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늘 하는 CNN에서 잘 하는 그런 형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는 4개의 좌표 X, Y, WH 보통 X, Y는 이 바운딩 박스의 센터의 좌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W는 이 박스의 가로 그리고 H는 박스의 세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 박스 코디네이션 부분은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위쪽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멀티 태스크를 푸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서 2017년까지 나온 논문들을 좀 보면은 네, 여기에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CNN 뭐 레지네이션 이런 것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요 밑에 있는 논문 서베이 논문 작년 9월에 나왔던 서베이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네, 위쪽은 자 여기도 써놨지만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해서 우리가 저렇게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이니셜로 어떻게든 바운딩 박스 일단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뭐 리전 프로포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리전 프로포절을 해주는 네트워크가 따로 존재하는 패스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네트워크 하나에서 리전도 뽑으면서 동시에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같이 해주는 한 방에 다 하는 거를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애들이 네, 대부분 원 스테이지 디텍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볼 논문은 SSD라는 논문이고 이 시점은 이제 아카이브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학회에는 2016년에 발표됐지만 이 논문이 아카이브에 올라온 건 2015년이었고요. 보시면은 Fast RCNN과 욜로가 그때 당시 이제 이거 이전에 이 논문을 쓸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신 알고리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약간 알고 가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 이 Fast R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한 장 집어넣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통과시킨 다음에 마지막 피처 맵을 뽑고 거기에서 여기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라는 걸 한번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진에 물체가 있을 만한 위치의 바운딩 박스를 이니셜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요 바운딩 박스 안에 물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더 쉬운 문제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풀고 거기서 뽑혀진 바운딩 박스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ROI 풀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여기서 네트워크 한번 거쳤다가 거기서 뽑힌 걸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원 피처 맵에서 그걸 적용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욜로는 그런 거 없이 원 스테이지로 한 번에 하는데 네, 그냥 이미지를 집어넣고 중간에 약간 특이한 형태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플리커넌트 레이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플리커넌트 레이어로 만들려면 우리가 벡터로 이제 2차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1차원이나 2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플리컨트가 벡터로 갔다가 다시 어떤 매트릭스 형태의 3D로 바뀌는 약간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지를 넣고 이 안에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처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오늘 살펴볼 SSD는 욜로와 같은 원스테이지 디텍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보면은 현재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인 오브젝트 디텍터가 사실 패스트 RCNN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바운딩 박스를 이니셜로 가정을 하고 그거를 약간 한 번 더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이 퀄리티 클래시파이어와 뭐 바운딩 박스를 뽑는 형태로 가는데, 문제는 computationally too intensive하다. 너무 컴퓨테이션이 많고, 그래서 이름은 fast RCNN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1초에 프레임 퍼 세컨드죠. 1초에 7장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자율주행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근데 자율주행 같은 거는 뭐 서버로 보내서 통신을 할 수도 없고 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다른 비전 태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실시간성이 많이 요구되는 태스크인데, 패스트 RCNN은 성능은 좋지만 속도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욜로 같은 애들은 속도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45프레임 퍼 세컨드. 욜로 논문 나올 당시에. 근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확도를 많이 희생한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패스트 RCNN과 비교해 보면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논문에서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원 스테이지로 가면서 정확도도 높여보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9 프레임 퍼 세컨드가 나오면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인데, 이 매트릭이 이게 74.3% 정도 나오는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SSD라는 네트워크가 사실은 제가 발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이후에 나오는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거의 다 SSD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약간씩 변형된 형태입니다. 욜로만 빼고. 욜로는 약간 굳이 따지자면 요 오브젝트 디텍션계의 아싸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혼자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가고 있고, 나머지 원스테이지 계열에서는 다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 이 SSD 계열이 변형된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 뭐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일단 입력 이미지가 300x300 혹은 500x500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VGG16을 그때 당시 아직 레지넷이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VGG16을 베이스 네트워크로 썼고요. 그리고서 여기 이제 VGG16이 보면은 네, 여기 이제 플리퀀트 레이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플리퀀트 레이어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FC 6, 7, 8이 있는데, 그 중에 FC 6, 7 자리를 컨볼루션으로 대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추가로 또 몇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보시면은 약간 바틀렛 구조를 써가지고 원 바이 원 해서 약간 그 채널 수를 줄인 다음에 3x3 컨볼루션 하고, 스트라이드 2로에서 또 이렇게 사이즈를 반씩 줄여가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이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처맵을 만들어 가면서 그 만들어진 피처맵에서 계속 어떤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SSD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중간중간에 있는 피처맵을 활용을 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런 게.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하는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피처맵을 활용을 해서, 또 재밌는 거는 이 바운딩 박스를 8732개를 뽑아요. 이것도 300x300 기준이고 500x500이면 더 늘어납니다. 거의 한 2만 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뽑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욜로가 위에 그림에 있는데, 욜로는 그냥 일단 입력 이미지가 좀 더 커요. 448x 448이고 네트워크를 쭉 통과시킨 다음에 마지막 피처맵을 가지고 플립 컨트롤에 한번 통과시켰다가 이걸 다시 이런 형태로
이게 그냥 컨버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썼어요. 굳이 이제 왜 썼는지를 추측해 보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쓰면은 여기 있는 모든 픽셀을 다 고려해서 뭔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컨버전 하면은 로컬하게만 보게 될 거고요.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여기 30개의 채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써있지만 바운딩 박스를 98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모델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이 멀티 스케일 피처 맵을 디텍션 사용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VGG16의 컴브 5-3 레이어에서 뭔가 이제 요 피처 맵에서 또 바운딩 박스랑 여기서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들어낸 FC7을 컨버전을 대체한 거에서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반씩 줄여가면서 계속 바운딩 박스를 뽑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피처 맵,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쪽에 있는 인풋에 가까운 쪽에 있는 피처 맵에서는 공간 정보, 위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뒤쪽으로 아웃풋에 가까워질수록 더 어떤 앱스트랙션 레벨이 올라가는 어떤 피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잘 활용해 보겠다라는 의도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m 곱하기 n 그리고 p개의 채널을 갖는 피처 맵이 있을 때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디텍션을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3 컨버전을 수행을 해요. 3 곱하기 3 곱하기 p짜리 컨버전 필터가 되겠죠. 당연히 입력 피처 맵이 채널이 p니까 여기도 p가 될 거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스코어, 그러니까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에 대한 리그레션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율로는 네, 플립 커넥트 레이어를 사용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 앞에서도 율로는 마지막에 있는 피처 맵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로랑 좀 비교를 계속 하면서 보게 될 텐데 딱 보면은 원 스테이지라는 거 빼고는 율로랑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하게도 오히려 패스트 RC는 이런 쪽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고 율로랑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운딩 박스를 몇 개를 각각 피처맵마다 뽑느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일단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바운딩 박스 한 개를 뽑으면 그거에 대해서 숫자가 4개가 나와야 돼요. 그쵸? X, Y, W, H 4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만 그 바운딩 박스 하나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클래스 개수만큼 또 뭔가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개의 클래스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C 더하기 4개만큼의 어떤 그 숫자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숫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그 위치 정보에 대한 X, Y, W, H에 대한 4개의 숫자 총 그만큼이 필요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6이라고 써 있어요.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4라고 써 있고 여기는 6이라고 써 있고 여기 3개는 다 6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4라고 써 있고 여기 안 써 있으면 그냥 위에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케이션에서 K개의 바운딩 박스를 뽑을 거예요. 그게 6개 아니면 4개예요.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그 중에 이제 제가 요 앞에 요 19x19짜리 얘를 가져온 건데 얘는 6개의 바운딩 박스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 컨볼루션을 하는데 6개의 바운딩 박스를 뽑을 거고 그 각 바운딩 박스마다 클래스 개수만큼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X, Y, W, H에 대한 4개의 숫자만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6 곱하기 클래스 플러스 4가 여기에 채널 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 아웃풋 채널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6 곱하기 클래스가 21개예요. 원래 이제 파스칼 VOC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파스칼 VOC는 클래스가 20개인데 이게 바운딩 박스가 아무 물체도 없는데 가서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백그라운드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하나 더 둬서 21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4개에서 25 곱하기 6 하면은 150이죠. 그래서 150개 채널이 이렇게 여기서 3 곱하기 3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 입력 피처맵을 가서 3 곱하기 3 컨볼루션해서 이런 출력 아웃풋 피처맵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가로 세로는 19 x 19고 채널이 150인데 그 채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 여긴 지금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에 대해서 요 앞에 4개는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 X, Y, W, H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21개가 그 첫 번째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가 뭔지를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 4개가 이제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X, Y, W, H 그 다음에 또 21개가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 소프트맥스 결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6개가 쭉 놓이면은 총 150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로케이션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이 이 3D 아웃풋 속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운딩 박스를 이니셜로 뽑으면은 그 바운딩 박스 트레이닝을 할 때 실제 정답인 바운딩 박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인 바운딩 박스랑 내가 뽑아낸 바운딩 박스랑 이게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고양이라는 정답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내가 친 바운딩 박스가 거의 비슷하면은 이 바운딩 박스는 이 고양이를 맞추려고 해야 될 거고 거의 얼토당토않게 막 다른 데 바운딩 박스가 가 있으면 그거는 그 고양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백그라운드에 쳐진 거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거를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내가 뽑아낸 이 바운딩 박스들의 클래시피케이션에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답을 뭘로 할 거냐 정확하게 그라운드 트루스랑 똑같이는 잘 안 쳐질 거고 비슷하게 쳐지면 그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에 있는 사물 뭐 고양이랑 고양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고 영 다르게 쳐졌으면은 그건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거랑 일단 제일 오버랩이 많이 되는 박스들을 찾아요. 그라운드 트루스 한 개당 하나씩. 그래서 그 디폴트 박스들 중에서 베스트 자카라드 오버랩, 가장 오버랩이 많이 되는 애를 찾습니다. 자카라드 오버랩은 IOU라고도 합니다.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정답이고 이게 내가 친 바운딩 박스면은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합집합의 면적분의 교집합의 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겹치는 애를 하나씩 뽑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박스가 이 정답이랑 가장 많이 겹치는 박스였다고 하면은 이 박스가 이제 이 정답 박스를 맞춰야 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어떤 디폴트 박스가 있을 때 걔랑 자카라드 오버랩 IOU가 0.5 이상 되는 애는 전부 다 이 박스를 맞춰야 될 책임을 갖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양이가 있었으면 이렇게 박스를 쳤는데 얘가 IOU가 0.5보다 크면 이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고양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고양이를 맞추려고 이 바운딩 박스를 잘 옮겨야겠죠. 리그레션을 그런 식으로 하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로스 펑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로스 펑션은 사실은 패스트 RCNN에서 쓰는 거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n은 이제 바운딩 박스 중에 앞에서 여기 매칭을 했을 때 매치된 애들의 개수고 그 다음에 Lconf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예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다들 잘 아시는 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Log이라고 되는 건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라고 해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트 RCN에서 나오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처음에 디폴트 박스가 아직은 얘기를 안 했지만 패스트 RCNN처럼 앵커 박스처럼 미리 정의를 해놔요.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를 미리 정의를 해놓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뭘 학습할 거냐면 그 미리 정의된 박스를 얼만큼 이동을 시키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랑 똑같아질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D 부분이 학습돼야 되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XY는 그냥 요 width랑 height의 비율로 따집니다. 그리고 W랑 H는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바운딩 박스의 width랑 height는 변할 수 있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겠죠.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바뀌겠죠. 이 XY 좌표에 비해서 바운딩 박스가 조그만 게 확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큰 게 작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로그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이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디텍션 알고리즘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욜로랑 다른 점은 욜로에서는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예측을 해요. 그게 욜로 버전 1에서만 그런데 2부터 바뀌는데 다이렉트로 예측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폴트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얼만큼 움직일지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운딩 박스 위치를 바로 예측하는 식으로 해요. 율로 성능이 안 좋은 이유도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약간 재밌는 거는 아까 그 매칭 알고리즘에서도 보셨다시피 0.5 이상 되는 애들, IOU가 0.5 이상 되는 애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에서 다시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 피처맵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38 x 38이고 19 x 19고 10 x 10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기 10 x 10을 예로 들면은 여기에 지금 한 픽셀은 여기 300 x 300 오리지널 이미지의 30픽셀을 나타내겠죠. 3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60픽셀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운딩 박스를 똑같은 사이즈로 치면은 얘랑 사이즈 그 원본 이미지에서 가리키는 영역이 얘가 더 크겠죠. 큰 영역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큰 물체는 뒤쪽에 있는 이렇게 작은 예를 들면 8 곱하기 8이랑 4 곱하기 4가 있으면 이렇게 이 사진에는 개처럼 큰 물체는 뒤에 4 곱하기 4 피처맵에서 디텍을 하고 작은 물체, 상대적으로 작은 이 고양이 같은 애는 8 곱하기 8 피처맵에서 디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IOU가 0.5가 넘는 애를 찾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4 곱하기 4 영역에서는 얘랑 디폴트 박스가 IOU가 0.5 이상 되는 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걔는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 0.5 밑이라서 여기서 쳐진 박스들, 이쪽 위치에 쳐진 바운딩 박스들은 그냥 다 백그라운드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되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SSD는 멀티플 피처맵을 사용해서 앞쪽에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큰 피처맵에서는 작은 물체를 디텍하고 뒤쪽에 레졸루션이 작은 피처맵에서는 큰 물체를 디텍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요게 그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슬라이드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금 자동차를 디텍할 때 걸리는 0.5 이상 되는 바운딩 박스들이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 바운딩 박스들이 다 이 물체 하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이게 또 욜로에 비해서 원 스테이지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아지는 원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개의 물체를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에 굉장히 이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바운딩 박스 개수가 늘어나고 그 중에서 여러 개가 하나의 물체를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기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스케일을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케일 식이 좀 복잡하지만 여기서 변하는 값은 K밖에 없고요. 이거는 다 상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S민을 0.2, Smax를 0.9로 해요. 그러면 여기가 0.7일 거고 M은 뭐냐면은 몇 개의 피처 맵에서 바운딩 박스를 뽑아낼 거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총 6개의 피처 맵에서 바운딩 박스를 뽑으니까 그때 M이 6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5고 0.7이 되고 이건 0.2고 뭐 그냥 K만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논문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익스페리먼트 리절트 부분에 보면은 이 S민이 0.2인 케이스가 없어요. 이게 그냥 뭐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파스칼 VOC를 예로 들면은 SK가 요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계산한 건데 뭐만 나와 있냐면 그 컴보 5-3 레이어에서 첫 번째로 뽑잖아요. 걔의 이 스케일을 0.1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0.2가 미니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들을 좀 몇 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0.1은 따로 빼고 나머지 0.2부터 0.9를 요 식에 집어넣어서 M을 6이 아니라 5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0.1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체 입력 이미지의 0.1이라는 거니까 300x 300이면 30픽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0.2는 60픽셀. 그래서 이 스케일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이 바운딩 박스는 위스랑 하이트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요 식에 의해서. 아까 SK가 앞에서 보신 요거에 의해서 정해진 이 숫자들이고 루트 AR이 이 중에서 골라요. 이게 좀 5개죠. 이게 에스펙 레이쇼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은 그냥 다 1이고 그러면 정사각형 형태가 될 거고 2가 되면 여기 루트 2를 곱하고 여기 루트 2로 나눠주니까 에스펙 레이쇼가 1:2가 되겠죠. 3이면 1:3이 될 거고 2분의 1이면 반대로 2:1, 3:1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대신에 아까 바운딩 박스를 6개 아니면 4개를 뽑았잖아요. 이건 5개밖에 없으니까 6개를 뽑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에스펙 레이쇼가 1일 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요. 스케일을. 요렇게 스케일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SK랑 SK 플러스 1을 루트를 씌운 걸로. 네, 조합 평균을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6개가 되고 4개를 칠 때는 3이랑 3분의 1이 빠지고 1, 2, 2분의 1 그리고 요거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4개를 표현한 거예요. 사실 그림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요게 1대1이고 요게 뭐 2대1, 1대2라고 치면은 이 SK 프라임은 이 기본 박스보다 더 커야 되는데 여기 좀 작게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커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꼭 만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그게 바로 클래스 인베리언스예요. 바운딩 박스를 막 8,700개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사실 물체는 뭐 진짜 많아도 뭐 한 10개 정도 있다고 치고 그 10개를 예를 들어서 한 3개의 바운딩 박스가 각각 한 물체마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30개의 바운딩 박스가 어떤 매치되는 그라운드 수랑 매치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8,700개의 박스들은 다 그냥 백그라운드에 가서 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가 21개짜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데 백그라운드랑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고 나머지 애들은 굉장히 적고 이런 인밸런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뭐 욜로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라는 확률값이 있어서 그걸로 조절을 하고 있고 패스트 RCN에는 RPN이라고 하는 그 아까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에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SSD도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됐는데 그 방법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은 뭐 이거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써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하이스트 컨피던스 로스를 갖는 애들을 순서대로 뽑아내서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백그라운드 굉장히 많은 바운딩 박스에서 발생한 로스를 다 학습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팅을 해요. 로스가 큰 순서대로. 그 로스가 큰 순서대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백그라운드인데 백그라운드라고 판단 안 한 애들. 그쵸? 백그라운드의 확률을 내보낼 건데 소프트맥스 통해서 그 확률이 제일 작은 애들 지금 백그라운드에 박스가 쳐져 있는데 백그라운드라고 한 확률이 굉장히 작은 애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맞춘 애들만 순서대로 소팅을 쫙 해가지고 포지티브 이그젬플에 딱 3배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3대1 이게 지금 최대 3대1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3대1을 쓰고 있고요. 구현된 코드도 보면은 네, 요게 지금 약간 매직 넘버처럼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거겠죠. 요 정도로 하면 학습이 잘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도 사용을 하고 패치를 이제 크랍을 해서 쓸 건데 그때 이제 물체들이 있을 테니까 그 물체랑 최소한 겹쳐야 되는 영역이 오버랩이 요 중에 하나가 되도록 미니멈이 패치를 하고 또 그냥 랜덤하게 샘플을 해서 하기도 한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샘플들을 사이즈를 이게 오타인데 0.1에서 1 사이로 스케일을 조절을 하고 오리지널 이미지 대비해서 그리고서 이제 다시 입력을 늘려면 300 x 300으로 다시 한 번 더 리사이즈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펙 레이쇼를 또 랜덤하게 2분의 1에서 2 사이로 정하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 플립을 0.5의 확률로 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베이스 네트워크는 VG16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FC6랑 7을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풀5가 2 곱하기 2 풀링을 스트라이드 2로 했는데 이걸 3 곱하기 3 스트라이드 1로 바꾸고 아트로스 알고리즘을 써서 해요. 아트로스 알고리즘은 또 다일레이트 컨볼루션 쓰는 딥랩이라는 그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에 나오는데 그것도 PRCB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컨볼루션이나 풀링 할 때 바로 인접한 애들끼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한 칸 건너뛰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아트로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립 퀀트 레이어 8번은 아예 없앴고 그 다음 드롭아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할 때 뭐 SGD 모멘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게 파스칼 VOC 2007의 디텍션 결과고요. Fast RCNN 이란 결과를 보면은 SSE 300만 보면은 이게 지금 요 07이라고 되어 있는 건 07년 데이터를 사용한 거고 07 플러스 12는 네, 07년 데이터랑 12년 데이터를 같이 사용해서 학습을 한 경우에 이건 코코는 MS 코코라는 데이터셋까지 같이 사용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그냥 07만 했을 때는 약간 성능 떨어지지만 뭐 여기까지 가면 또 성능이 좋고 500까지 가면은 성능이 확실히 좋은 걸 볼 수 있죠. Fast RCNN은 입력 사이즈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보통 작은 변을 짧은 변을 600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입력 이미지가 크겠죠. 당연히 입력 이미지가 커지면 정확도는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속도는 느려지겠죠. 네. 그리고 모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에스펙 레이쇼를 이거를 쓸 때랑 안 쓸 때, 그리고 3분의 1이랑 3을 쓸 때 안 쓸 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트로스 알고리즘을 쓸 때 안 쓸 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다 쓰면은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는데, 이게 이제 디텍션 개수에 따라서 네, 요 지금 정확도를 나타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텍션 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조금 하얀 부분이 여기 설명드리면은 커렉트하게 예측한 거고, 나머지는 틀린 건데, 그 중에 파란색은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위치를 잘못 잡아서 틀린 거, 그 다음에 이 sim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은 비슷한 클래스, 그러니까 뭐 애니멀 하면은 뭐 고양이랑 뭐 호랑이랑 비슷하다면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틀린 거고, 여기 other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잘못한 거고, 이거는 백그라운드를 잘못한 거를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리콜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 아래쪽에는 이 틀린 부분에 이제 비율을 나타낸 거고, 여기서 뭐 논문에서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거 때문에 틀리는 케이스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사실 의미가 있는데, SSD의 단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제일 큰 문제가 스몰 오브젝트를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바운딩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이건 이제 클래스별로 에어플레인, 바이시클, 뭐 버드, 보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에스펙 레이쇼를 다양하게 가져갈 때, 뭐 XT는 엑스트라 톨이고, 뭐 XW 엑스트라 와이드 뭐 이런 식이에요. XS는 엑스트라 스몰, 스몰, 미디엄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은 물체에 대해서 이 에스펙 레이쇼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데, 그쵸? 작은 물체에 대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후에 나온 알고리즘에서 분석하기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네트워크 구조로 좀 많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 보면 여기서 작은 물체는 얘에서 디텍션을 할 건데, 이 피처 맵이 아직 충분히 앱스트랙션 레벨이 높지 않은 피처 맵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뭐 대표적인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레티나넷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해서 작은 물체에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거는 여기서도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작은 물체를 잘 못 찾는다라는 걸 이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좀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작게 집어넣어요. 축소해서. 그리고 이 배경에다가는 이 이미지의 평균 값으로 그냥 채워버려요. 그래서 요 바운딩 박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더니 이전에 비해서 네, 여기 지금 스타 붙은 애들이 여기도 스타 붙은 애들이 그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한 결과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 위쪽에 비해서 아래쪽이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좀 덜 좋아지는 애들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은 그렇고 속도도 빨라야 되잖아요. 이게 원 스테이지로 하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ast RCNN은 아까 얘기했듯이 7프레임 per second였고 뭐 Fast YOLO라는 거 YOLO도 CNN을 좀 슬림하게 해가지고 한 155프레임까지도 나오는데 SSD가 뭐 YOLO랑 버금가는 이 속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SSD 300 정도 되면은 속도가 나오면서 네, 성능도 좋고 바운딩 박스 개수를 많이 뽑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VG16을 썼는데 VG16이 사실 굉장히 헤비한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더 작은 네트워크를 쓰면은 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론인데요. 그래서 SSD는 싱글샷 오브젝트 디텍터고 멀티플 카테고리 여러 개 그 클래스를 다 동시에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중요한 키 피처는 멀티플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디퍼런트 스케일을 위해서. 그래서 작은 피처 맵은 초반에 뽑고 작은 물체는 초반에 있는 피처 맵에서 뽑고 큰 물체는 뒤에 있는 피처 맵에서 뽑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많이 써서 네,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랑 비견할 만한 애큐러시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